안녕하세요. 나노스토리입니다. 이번에 개봉한 반도 잘 보셨나요? 예고편을 2번이나 분석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다행히 제 뇌피셜 중 여러 개가 맞았었죠. 오목교나 참치캔, 권혜호의 운명 같은 것들. 뇌피셜을 맞춰가며 보는 재미는 있었는데 영화의 완성도는 글쎄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느낌? 이번에 개봉한 반도, 1,000만 관객을 불러모았던 부산행의 후속작인 만큼 어떤 영화일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영화의 장점부터 말해볼게요. 일단 전개가 시원시원하고 빠릅니다. 사건과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이야기 구조 또한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해요. 전래동화 읽을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스케일을 확 키운 만큼 아낌없이 쏘고 달리고 터뜨립니다. 볼거리가 넘치죠. 특히 카체이싱 장면은 힘을 막 줬다는 느낌이 와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새 서울에서 인천입니다. 반도는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시간이 훅 잘 가는 영화예요. 킬링타임으로는 꽤 좋습니다. 연인이나 친구랑 시간 보내기에는 딱 맞는 영화입니다. 다음으로 구교환 배우의 연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구교환은 서대의 역할을 맡았는데 솔직히 캐릭터만 놓고 보면 큰 매력이 없었거든요. 평면적이고 뻔한 악역인데 구교환이 연기력으로 살려냅니다. 비굴한 듯하면서도 비열한 목소리 톤이 특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렇다고 부산행 김희성만큼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대희 자체가 잘 만든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 연기력으로 모든 걸 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앞으로 좋은 캐릭터를 만난다면 훨씬 큰 폭발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마지막 장점 하나는 폐허가 된 한국을 보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 중 하나가 망해버린 이후의 세상을 다룬 포스트 아포칼립스입니다. 매드맥스나 설국열차, 버드박스 같은 영화도 좋아하고 라스트 오브 어스 1편 같은 게임도 좋아해요. 사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이 하나 나왔으면 했는데 반도는 그 갈증을 조금은 풀어준 듯 합니다. 폐허가 된 인천항, 무너진 세빛 둥둥선의 모습 같은 건 신선했어요. 장점은 이 정도? 만약 넷플릭스 영화였다면 충분히 괜찮은 영화라고 했을 텐데 1,000만 영화 부산행 후속편이잖아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컸습니다. 부산행은 꽤 잘 만든 좀비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의 단점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우선 반도에는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구교환이 맡았던 서대희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 사실 그건 연기력으로 멱살 잡고 살려낸 거지 솔직히 말하면 캐릭터 자체는 많이 뻔해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강동원과 이정현이 만나잖아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영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다. 연상호 감독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영화에 잘 녹여내잖아요. 정말 갑자기 우리에게 재난이 닥쳤다고 생각해보죠. 강동원이 겪게 될 상황은 우리가 흔히 마주하게 될 딜레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부산행 김희성이 재평가되듯이 김희성은 나쁜 놈이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인물입니다. 나만 살면 된다. 이 욕망 하나로 똘똘 뭉친 인간이잖아요. 강동원과 이정현이 만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강동원은 김희성을 주인공 시점에서 바라본 인물이 아닐까?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죠. 강동원의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까?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맥없이 풀려버릴 줄이야. 강동원과 이정현의 캐릭터가 둘 다 밋밋해졌어요. 특히 이정현의 캐릭터는 정말 좋은 배경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31대의 차가 모두 이정현의 가족을 버렸죠. 생각해보세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군인들마저 타락해버린 상황. 폐허가 된 반도에서 무려 4년 동안이나 아이들을 지켜낸 인물이에요. 좀 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래와 이혜원, 권혜요도 그냥 소모품처럼 쓰입니다. 영화에 카체이싱이 필요한데 어린아이가 하면 신선할 것 같아서 이래를 넣은 것 같고 마지막에 반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권혜요를 쓴 것 같아요. 특히 인천항에서 권혜요에게 심파 한 스푼 넣었잖아요. 이런 심파가 살려면 권혜요가 들깨 사이에서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이야기를 쌓아줬어야 눈물이 흐를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슬픈 음악 깔리고 인물들이 눈물 콧물 쏟아낸다고 나까지 슬퍼지는 건 아니거든요. 관객이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고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분량을 할애했어야 하는데 이야기의 밀도가 부족했습니다. 신파 얘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저는 신파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울려야 할 때 울릴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7번 박의 선물이나 신과 함께를 1000만 명이나 본 이유도 울려야 할 때 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도의 신파는 조금 뜬금없습니다. 감정을 강요하는 것 같아 오히려 영화의 몰입감을 깨버립니다. 거기다 신파가 자주 나와요. 한 4번 나왔나요? 심판은 거부감을 느끼는 관객들도 많은 만큼 정말 필요한 순간 크게 한 방 쳐야 하는데 반도의 심판은 헛스윙 삼진에 가까웠습니다. 반도는 빌런들도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구교환이 맡은 서대위와 김민재가 맡은 황중사는 캐릭터를 하나로 합쳤어야 했다고 봐요. 그랬다면 좀 더 카리스마 있고 입체적인 캐릭터가 탄생했을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있기는 한데 딱히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정현만큼이나 못 살린 게 631 부대입니다. 사실 설정 자체는 괜찮았다고 봐요. 원래는 사람을 지키는 부대였다가 타락해버렸다. 다크나이트의 투페이스, 하비덴트가 떠오르기도 하고 충분히 괜찮은 소재였는데 반도에서는 그냥 매력 없는 나쁜 놈들일 뿐이에요. 군인이라는 설정에 걸맞는 뛰어난 전략 전술을 선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악랄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공과 악역이 부딪히면 팽팽한 긴장감, 마음이 꽉 조이는 이 서스펜스가 느껴져야 하는데 소리 지르고 인상 구긴다고 그런 카리스마가 생기는 건 아니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지독하다고 느낄 정도로 집요해야 합니다. 그만해 미친놈아,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와야 하죠. 반도는 좋은 빌런을 만들지 못했어요. 김민재는 악마라는 느낌에 걸맞게 충격적이고 기괴한 모습이 더 나왔어야 할 것 같아요. 구교환은 저 인간 진짜 독한 놈이라고 느낄 정도로 끈질긴 모습이 나오면 좋을 텐데 계획은 엉성하고 어설프죠. 글쎄요.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독한 놈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좀비들이 활약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반도는 좀비 영화라고 부르기에도 살짝 애매해요. 좀비는 배경에 가깝습니다. 부산행에서는 기차라는 좁은 공간 내에서 좀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좀비가 나타나도 큰 긴장감이 생겼는데 반도는 좀비가 때로 나타나도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보들 같아서 안쓰럽기까지 해요. 주인공과 631 부대 모두 좀비들을 너무 쉽게 처리해버리죠. 반도는 스케일을 키운 만큼 스토리가 엉성해졌습니다. 반도의 스토리는 조미료 가득 뿌린 인스턴트 음식 같은 느낌이에요. 맛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기억에 남을 만한 깊은 맛은 없어요. 보여주고 싶은 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저것 몽땅 꺼내서 보여주다가 영화가 끝나버렸습니다. 강동원과 매형 얘기도 보여줘야 되고 들깨 얘기도 보여줘야 되고 카 체이싱도 보여줘야 되고 좀비도 보여줘야 되고 631 부대도 보여줘야 되고 이걸 다 담기에는 2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야기가 뜬금없이 전개되는 건 좀 그러니까 중간중간 복선을 까는데 그걸 너무 티나게 까니까 스토리는 물론 반전도 거의 다 예측이 돼버리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폐허가 된 반도의 모습도 몇몇 장면은 신선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한국이 배경이라 가능한 독특한 액션이나 창의적인 소재가 하나 정도 기억나요. 나이트카를 활용해 좀비를 유인하는 장면, 그거 외에는 딱히 인상 깊은 장면이 없었습니다. 전에 살아있다를 리뷰할 때 굳이 오래된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고편을 소개하면서 이곳은 오목교 같다, 이곳은 쇼핑몰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디테일을 끄집어내서 와, 한국이 망하면 저렇게 변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하는데 딱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었어요.
반도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큰 작품입니다. 부산행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너무 세계 시장을 의식했나 싶을 정도로 스케일만 커졌을 뿐 이야기가 단순해져 버렸습니다. 반도만큼은 코로나를 뚫고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킬링타임 영화를 찾는다면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부산행을 기대하거나 K좀비의 진화를 기대하는 분들께는 기대를 조금 많이 내려놓으라고 전하고 싶네요. 이상 나노스토리였습니다. 안녕.